everybody to ask me a lot of questions, and it's a little bit overloaded than I actually expected, but I really appreciate it, and today I hope I can cover all the questions. I'd like to say experience and opportunities are always case by case. So I just share my experience and knowledge I've brought to you guys. So I hope you guys don't misunderstand, and I think situation and circumstance can be different to everybody. So majority of questions were Korean. So probably I'm gonna speak in Korean in this video, but Korean is not your first language. You can just turn on the subtitles.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되게 많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비인스리님, 영국 영어랑 발음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워홀로 가신 건지, 어학연수를 가신 건가요? 그리고 석회수 안 불편하신가요? 이지민님, 갈수록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국 대학교는 편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파운데이션으로 가신 거예요? IELTS나 입학 과정이 많이 힘든가요? 김응님, 드디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헬레나님을 워홀 먼저 하고 대학원 가신 거죠? 그리고 정말 개인적이고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워홀 가실 때 나이, 대학원 다니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아마 헬레나님 영상 보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워홀이든 대학원이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에 관한 헬레나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하고요. 네, 우선 제가 먼저 겪은 걸 말씀드리자면 나이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한국에서 대학교 4년을 나왔고요. 그리고 취업해서 물론 취업 과정도 있었고 취업해서 3년 동안 일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그리고 워킹 비자를 1년을 사실 한국에서 보냈어요. 왜냐면 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1년 남은 시점에서 영국으로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영국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비자로 바꿔서 1년 4개월 동안 대학원 비자로 있었어요. 이제 1년은 대학원 공부하는 비자고, 졸업식이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더 엑스트라로 비자를 줘요. 그리고 지난 12월 사실은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네, 저는 대학원 이미 졸업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제가 대학교를 가냐면 지금 현재는 대학교랑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학교 스폰서를 받고 티어1 비자로 있어요. 약간 제 주변에서도 한국인 분들 중에 대학 관련된 티어1 비자 받으신 분은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아직 대학원 다 끝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끝났는데 영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적지 않은 나이인데 사실 도전하는 것들, 생활이 정말 바뀌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자가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주변에서 뭐 결혼하라는 압박도 있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내 삶을 정말 바꾸고 싶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의지의 한국인이시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나이가 어떻든, 그리고 특히 영국은 존댓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그렇게 큰 장벽이 있지 않아요. 나이에 대해서 한국보다 차별을 훨씬 덜한 곳이고 기회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이가 많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경험도 더 많고 또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워킹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사회에서 인정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국으로 오세요. And next category will 송스텔라님, 헬레나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드디어 제가 구독 후에 Q&A를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디자인학과 같은 건물 쓰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아실까 하고 여쭤봐요. 영국의 디자인 쪽 취업 상황이 어떤지, 꼭 디자인 쪽이 아니더라도 동양인이 영국에서 어떻게 취직이 더 잘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졸업 후 취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디어를 접목시킨 헤어 메이크업 관련 학과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서요. 빚을 내서라도 꼭 가고 싶어요. 저 같은 분들도 있을까요? 아무튼 답변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9월에 맨체스터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디자인 계통으로 현지 취업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헬레나님은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대학을 선택하는 것과 그 이후에 취업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는 한국에 다시 내가 들어가서 성공하고 싶다. 내가 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대학원 혹은 대학을 나온 것들이 한국의 스펙을 뭔가 쌓고 더 좋은 국제적 기업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랭킹이 높은 대학교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런던 이렇게 좀 큰 도시에서 한국인 인맥을 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더럼이나 뭐 임페리얼 컬리지 같은 좀 랭킹이 좋고 한국인들이 많이 계신 학교들은 이제 워낙 한국인 졸업 그런 커뮤니티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외국계 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신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방학 때 뭐 유학생 인턴십 같은 것들 기회를 이제 자기 학교 후배들에게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메리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랭킹이 높은 대학교들은 꼭 한국인 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똑똑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분들과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에 정착하는 방법. 사실은 저도 대학원 고를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영국에 정착하는 방향으로 대학원을 골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마케팅이랑 이노베이션 쪽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어플라이 했던 대학교들이 임페리얼 컬리지, 더럼, 뉴캐슬 유니버시티, 리즈 유니버시티, 노선버 유니버시티 이렇게 5군데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솔직히 대학원은 엄청난 스킬이 있고 이런 과가 아닌 이상 이제 이런 경영이나 약간 쉬운 학문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곳은 되게 퍼미션을 되게 쉽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언컨디셔널 오퍼로 바로 다 오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5군데에서 오퍼를 받고 나니까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어디를 갈지.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3, 4개월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목표는 영국에 정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뭔가 영국의 컬처를 잘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 왜냐면 학교 이렇게 영국 친구들이나 이제 유럽 친구들이랑 많이 지낼 수 있는 곳,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실무랑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실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위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한국 친구들 경험을 들어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저처럼 그냥 한국에서 계속 계셨고 영어를 막 그렇게 플루언트하게 구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경영 쪽으로 뭐 런던의 높은 랭킹의 학교를 가신 분들이 다 하는 말씀이 아무래도 영국 현지인들은 다 일을 하면서 경영 쪽은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풀타임 스튜던트랑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70명 중에 뭐 68명이 다 인터내셔널, 인도, 중국, 뭐 아랍, 한국, 타이,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유럽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과가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영국 문화를 막 배울 수도 없고 영어가 많이 늘지도 못했다.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 뭐 3명 중국인, 3명 한국인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중국인은 중국인들끼리 중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인은 한국인들끼리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 중에 영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중국인 대 한국인으로 이제 소통을 해서 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제가 붙은 과 사무실에 다 전화랑 메일을 해서 너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비율이 어떻게 되냐. 뭐 더럼 같은 경우는 93%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이제 뭐 랭킹이 좀 낮더라도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비율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영국 취업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마 다음에 자세하게 따로 특집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국은 한국에 비해서 대학 이름을 많이 안 보고 한국에 비해서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고 많이 안 보고 개인의 능력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은 대학교에 만약에 가시더라도 논문을 정말 잘 쓰시면 박사, 뭐 렉처러 이렇게 해서 강사나 프로페서로 계속 그 학교 남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같은 부분은 이제 대체 인력 을 쓰기가 참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영국 안에서도 스킬이 진짜 뛰어나시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뭐 이제 한 1년 정도 검증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한국 대학 학사랑 3년간의 워킹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영국에 왔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막 저도 사무실 직업이 너무 구하고 싶어서 막 어플라이를 하고 전화를 걸고 이랬는데 사실 3개월 동안 심지어 작은 카페조차 뭐 사무실은커녕 작은 카페조차 전화 한 통을 저한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1년 지내고 거의 졸업할 때쯤에 막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에듀케이션 란에 한 줄이라도 이제 영국 대학원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고 대학원에서 뭘 공부했는지, 뭐 실무에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전화 인터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물론 스킬이 정말 뛰어나시다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약간 1년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거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뭐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뭐 영국 안에서 에듀케이션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래님, 헬렌님 영어 되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지금 IELTS 아주 기초적인 거 공부 중인데 IELTS가 스피킹, 라이팅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영어이니 실제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될 만큼 잘 늘지 걱정되더라고요. 네, IELTS랑 영어에 대해서도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IELTS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한국에서 IELTS 학원 2달 동안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시험 봐서 점수 받아서 왔거든요. 보통 영국에서는 뭐 대학 같은 경우는 IELTS 6.0 혹은 6.5, 대학원 같은 경우는 6.5나 7.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IELTS에서 배웠던 거 대학원 와서 그렇게 사용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IELTS는 예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뭐 사이언스 토픽이라든지. 근데 사실 제가 그 토픽에 관련된 문장들이나 뭐 단어들을 배워서 실제 제가 그 과에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제 과에서 정작 쓴 표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좀 아까워서 2달 만에 진짜 열심히 공부한 케이스고 주변에 보면 뭐 한 1년이나 뭐 어학연수 이렇게 포함해서 1년 반 이렇게 IELTS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프리세셔널 코스라고 만약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IELTS 점수가 6.0이다 뭐 6.5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못 미쳤을 때 6개월이나 뭐 2달 정도 영국에 먼저 와서 프리세셔널 코스로 이제 어학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코스가 IELTS 점수 대신에 인정이 돼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점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플라이 한 다음에 내가 근데 이렇게 영어가 조금 모자르는데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뭐 문의를 대학교에 한다면 대학교에서 아마 어떻게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을 거라고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정말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더 필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특히 영국 대학교에서 쓰는 영어들은 물론 정말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사실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IELTS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성격이어서 와가지고 다 처음부터 다시 하긴 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너 방금 말한 거 다시 쉽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잘 못 들었으면 너 지금 방금 다시 뭐라고 말했어? 라고 물으면 되고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지는 말고 눈치껏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뭐 욕심부려서 막 영국
인들이랑 처음부터 같이 어울려야겠다. 나 그러면서 또 그게 힘들면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랑 비슷한 수준의 언어 수준을 가진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인터내셔널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대화하면서 이제 뭐 내가 꼭 대학교 뿐만 아니라 뭐 어제 어딜 갔는데 뭘 먹었고 뭐 어떤 남자애랑 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딜 가나 어느 세계나 다 얘기하는 수준은 똑같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말하기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한국 분들은 진짜 리스닝, 라이팅, 뭐 문법 이런 거 정말 너무 잘 하시는데 다 스피킹 때문에 되게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도움받았던 게 이제 BBC 아이플레이어라고 그 BBC 프로그램들을 다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냥 bbc.co.uk 들어가셔서 아이플레이어 가시면 돼요. 안타깝게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그냥 영국 안에서 인터넷 쓰시면 다 접속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무거운 프로그램들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안 봤고요. 그냥 수준 낮은 거 재밌게 볼 수 있는 거 심심풀이로 뭐 예를 들면 Great British Bake Off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How to Get So Rich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냥 나와서 빵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The Voice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영어 수준 높은 영어가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생활 영어들 막 나오면서 또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따라하고 거기에서 자주 쓰는 문장들 뭐 예를 들면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그럼 되게 아쉽다. 그러면 I feel gutted.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내가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70점이 맞고 싶었는데 68점이 나왔다. 라든지 뭐 그럴 때 I feel really gutted. 뭐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플레이어는 자막도 같이 나오니까 영어 자막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요브레드님 해피바이러스 헬레님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학연수 1년 과정이 궁금해요. 몇 년 전 레이크 디스트릭트 다녀오고 영국의 자연 환경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데요. 주변에 자연 환경을 만끽하며 어학할 수 있는 도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에딘버러는 어떤가요? 원희님, 헬레나님 생각하시기에 영국 내 어학연수하기 좋은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유제인 안님, 대학을 그냥 한국에서 졸업한 후에 바로 영국 취직은 어렵나요? 어렵다면 대학원이나 다른 학교를 가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혹시 영국에도 한국 전문대 느낌의 대학교가 있나요? 네, 어학연수랑 콜리지, 뭐 파운데이션 뭐 이런 과정들은 대학교보다 그 이전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어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추천하는 곳은 그냥 런던?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영어가 되게 부족해서 어학원 되게 다니고 싶었는데 런던 외의 지역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진짜 배우는 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내는? 근데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경쟁도 워낙 심하고 랭귀지 스쿨이 뭐 이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내고 오전에 이렇게 쭉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친구들 사귀기도 쉽고 그리고 뭐 놀러 갈 거, 보러 갈 거, 뭐 뮤지엄이라나 행사 뭐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 사귄 친구들, 어학원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런던 탐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시간 보내기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꼭 런던이 별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뉴카슬이나 스코틀랜드나 뭐 리버풀이나 뭐 이런 데 가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악센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랭귀지 스쿨 선생님들은 다 서던 악센트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되게 무난한 악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어에 가깝게 그렇게 악센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막 내가 뉴캐슬에 갔더니 뭐 조디 진짜 말도 못 알아듣고 좀 그런 악센트를 배워왔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 좋은 점이 뭐냐면 런던같이 진짜 큰 도시도 도시 한복판에 되게 큰 파크가 있고 되게 자연환경이 도시랑 되게 가깝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런던보다 좀 자연환경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으시다면 에딘버러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브리스톨이나 브라이튼도 따뜻하면서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코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파운데이션 코스는 사실 뭐 필리핀이나 뉴질랜드처럼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1년 모자른 곳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영국 대학교가 원하는 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1년 더 다니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니면 뭐 영국 현지인들이 여기서 수능이랑 비슷한 A레벨이라는 거를 봐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거나 자기가 공부한 A레벨이랑 완전 다른 대학교 를 가고 싶을 때 뭐 꼭 영국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나왔던 거와 전혀 다른 거를 공부하고 싶을 때 뭐 예를 들면 음악을 A레벨로 하고 혹은 우리 같은 경우에 음악대학교를 나왔다 한국에서 근데 내가 대학교 경영 관련 학과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 과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초 학점을 준비하시는 코스예요. 케이스도 정말 다양하고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 과에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이제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아마 답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영국 콜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문대학교의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영국 학생들이 16살, 17살 때 이제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A레벨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러 가고 대학교에서 가르친 학문이 아닌 조금 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고 싶을 때 뭐 예를 들면 미용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뭐 실용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과들을 가고 싶을 때 콜리지에 가서 실습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사실 콜리지 안에 랭귀지 코스도 있고 파운데이션 코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딜 가시느냐에 따라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태연김님, 이번 9월에 워홀로 영국에 가게 됐는데 영어나 현지 적응을 하면 나중에 대학원에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요. 하나만 물어보자면 대학원은 대학 입학이랑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조이님, 영국 대학에서 GPA 고득점 받는 팁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고 대학에 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처럼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영국 대학은 일단 3년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과정을 보면 플레이스먼트라고 실무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을 한 1년을 줘요. 대학교 뭐 2학년 끝나고 3학년 마지막 학년 가기 전에 뭐 1년 동안 이제 인턴십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턴십 하는 곳은 뭐 학교에서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회사랑 연결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아는 한국 분들도 보면 되게 디자인 스킬이나 뭐 이런 게 좋아서 뭐 유니레버나 P&G 같은 되게 큰 회사에서 뭐 1년 동안 플레이스먼트를 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학문이 약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스먼트라는 제도가 있고요. 보통 대학교들은 다 3년제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점은 뭐 한국이나 미국처럼 평균 학점을 내는 게 아니라 최종 학점을 내요. 근데 영국은 학점이 좀 짜서 이제 70점 넘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점이 넘으면 first grade가 나오고요. 이제 60점에서 70점 사이는 second grade인데 2-1. 그리고 50점에서 60점 사이가 second grade의 2-2. 그리고 40점에서 50점 사이가 third grade예요. 그래서 40점 밑으로 받으시면 이제 그거는 패스를 못한 걸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근데 패스를 못 하시더라도 리시시라고 재시험 치실 수 있어요. 이제 학기 다 끝나고 8월 달이나 뭐 7, 8월 달에 이때 재시험 많이 치시고 재시험 치셨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1년을 다시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나 어떤 과는 뭐 진짜 졸업하기 힘든 과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웬만하면 다 졸업시켜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졸업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 다들 다 졸업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다 똑똑하셔서 네. 그리고 대학원은 1년 과정이고요. 진짜 짧아요. 대학원은 3학기로 돼 있는데 세 번째 학기가 논문 학기여서 그냥 집에서 논문만 쓰는 거예요. 교수님들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 가시는 시간은 거의 2학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각 학기 끝날 때 내는 어사인먼트랑 최종으로 내는 논문들의 뭐 퍼센티지를 다 이제 정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합한 거를 이제 최종 학점으로 내는데 뭐 70점 이상이 디스팅션이 제일 잘한 거고요. 60점 이상이 메리트고 50점 이상이 패스 그리고 50점 이하는 이제 패스를 못 하시는 걸로 그럼 아마 이제 교수님이 논문에서 뭐가 잘못됐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안내를 더 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주변 분들은 또 다 대학원도 잘 졸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 잘 받는 팁은 사실 시험으로 학점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다 외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질문이나 뭐 책이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 이외에 또 엑스트라로 영어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시험용 인간이 아니라서 팁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어사이먼트나 논문처럼 글을 쓰는 경우는 토픽을 교수님이랑 상의한 다음에 그 토픽에 벗어나지 않게 잘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 분들이나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은 영어로 문장 이렇게 막 쓰다가 보니까 글이 안드로메다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수님이랑 상의한 토픽은 이건데 쓰다 보니까 막 점점 안드로메다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 토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은 제출 전에 프루프리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추천드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내용으로 논문이나 어사이먼트를 쓰셨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내용으로 읽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학교 유니언 같은 곳에 가서 나 프루프리딩 도움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시면 아마 이제 무료로 해주시는 대학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프루프리딩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점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다 무료로 받고 점수 받았어요. 현아킴님,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영국 유학 준비 중인데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에요. 집에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요. 헬렌님은 부모님께 지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장학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 수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요. 그리고 기숙사를 어느 정도 살다가 나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숙사 살 때랑 나와서 살 때랑 리빙 코스트가 많이 차이 나나요? 예림유님, 영국 대학교 장학금 받기 쉬운지 한국 대학교와 비교해주세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모님 도움 받으셨는지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블루지라프님, 헬레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저도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조교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시스템 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일하면서 진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영국 왔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갔던 대학원 학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싸서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살짝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 다니는 내내 스타벅스에서 일주일에 4일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돈이랑 뭐 스타벅스에서 일한 돈으로 집값이랑 생활비 이렇게 해서 충당했어요. 저는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튜션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마다 정말 너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군데 제가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높은 대학교 임페리얼 컬리지는 24,000파운드? 그 이제 한 학기 말고 1년 과정에, 그러니까 대학원 1년 과정이니까 이제 1년에 24,000파운드였고요. 더럼이라든지 뭐 킹스 콜리지라든지 뭐 리즈 뭐 이런 대학교들은 18,000, 19,000 뭐 이렇게 되고요. 제가 다닌 학교는 11,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학교 랭킹이 높진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가 다니는 학비를 내고 정말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가자 이래서 저는 약간 실용적인 부분을 선택했고요. 당연히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이런 데는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싼 거예요. 3만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지원한 학교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학교들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다 웬만하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학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금은 한국에는 장학금 혜택이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0%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영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은 거의 없고 영국에서 우리 같은 외국인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은 말레이시아나 차이니즈 소사이어티 같은 데서 이제 졸업생들이 후배들한테 주는 장학금 이런 장학금이 있는데 한국 소사이어티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돼서 아마 찾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 한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저도 어플라이 했는데 안 됐는데 경쟁은 되게 센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외무부에서 주는 장학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기업들에서도 경영과 관련돼서 주더라고요, 장학금을. 근데 저는 제가 어플라이 한 데는 경영이 또 아니어서 제외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 내에서 장학금을 좀 찾아보시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랑 나와 사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집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다르고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른데요. 근데 보통 런던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더 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숙사를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플라시에어가 더 싸요. 근데 뭐 집 컨디션에 따라 정말 다르고 요즘은 사설 기숙사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딱 어디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고요. 장점, 단점을 따지자면 기숙사는 같은 또래 친구들, 같은 학교에서 이제 다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비리나 뭐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돼서 좋고 대신 플라시에어는 뭐 비리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따로 신경 쓰셔야 되고 뭐 랜드로드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조금 귀찮긴 한데 뭐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집 쉐어할 수 있고 뭐 뒤에 잔디 있으면 바베큐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처음 영국에 가신다면 기숙사를 추천해드리고 뭐 1년 정도 사신 다음에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플랫쉐어를 하신다든지 영국인들이랑 더 교류를 하고 싶으시면 그런 분위기가 좋은 플랫을 찾으셔서 이제 자기 방을 찾아서 들어가시다든지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지역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비교해보시고 많이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민주님 안녕하세요. 내년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전 지금 호주에서 여학연수라고 내년 3월쯤 영국으로 갈 계획인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대학원이나 컬리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콜리지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같이 알바할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론 영국 학생 비자는 알바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알바는 대학생은 주 10시간, 대학원생은 주 20시간 되고 방학 동안은 풀타임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제 그것도 비자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비자 스테이터스를 항상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매년 4월인가 뭐 계속 영국 비자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해당된다고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뭐 주 10시간은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중국이나 한인 그런 레스토랑에서 캐시로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부분도 많이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 케이스인데 돈을 더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시는 거 더 추천해드려요.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워낙 팁이 많기 때문에 하루 일당보다 팁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대요. 윤화장님 안녕하세요. 새 학기는 언제나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친구는 만들 수 있을지 현지 학생들 사이에서 소외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헬레나님의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려요. 솔미킴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걱정인 거는 처음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요.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을 텐데 학교 생활할 때 적응하는 게 저는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안소연님, 헬레나님 안녕하세요. 영국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우연님, 재밌게 보고 가요. 영국 대학교 축제 궁금해요. 네, 영국 대학교에서 처음에 적응하는 법과 영국 대학교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일 처음에 적응하기 쉬운 거는 Freshers Week이라고 여러분 딱 도착하시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든지 아니면 그 프레셔 1학년들 위주로 아니면 또 대학원 1학년들 1년밖에 없지만 어쨌든 위주로 이렇게 계속 파티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클럽 뭐 이런 거 한국에서의 그런 술 문화 이런 게 절대 아니고 피자 먹고 뭐 줌바 같은 그런 짐에서 운동하는 거 같이 하고 뭐 티 마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셔스 윅에 되게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참여하시면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각국에서 오신 이제 프레셔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영국은 축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영국 대학교는 축제가 없고 오픈데이라고 소사이어티, 각 대학교 소사이어티들이 있잖아요. 소사이어티에서 자기 소사이어티를 홍보한다든지, 뭐 댄스 팀이라면 뭐 댄스 공연을 하고, 뭐 베이킹 소사이어티라면 자기가 만든 케이크들을 이제 파는 그런 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픈데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픈데이랑 프레셔스 윅이 대학교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소사이어티를 들지 못한 게 살짝 후회가 돼요. 왜냐면 소사이어티가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영국 가시면 대학원생이시더라도 이제 바쁘시겠지만 시간 쪼개서 소사이어티 적응하시면 친구들 만나고 적응하시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가 있어서 이제 교회 나갔는데 영국 교회는 한국처럼 막 그렇게 뭔가 심하게 그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되게 반겨주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뭘 도와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셔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제 도시 구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래서 종교 있으신 분들은 종교 활동을 또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넘으면서 친구를 사귀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윤정님, 영국 대학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영국 대학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드리자면, 좋은 점은 교수들과의 편안한 대화? 이제 한국에서는 교수님과의 뭔가 상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게 있어서 이제 내 의견을 말하거나 뭘 제시하다거나 이런 게 불편해요. 이런 말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영국 와서는 교수님들한테 내가 지금 프로젝트 이걸 하고 있고 내가 어사이먼트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혹은 내가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은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막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교수님들도 그거를 어떻게 이 과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 대학은 멘탈 헬스에 대한 배려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 내가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과제에 대해 제대로 집중을 못했다. 과제 기간을 좀 익스텐션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교 그런 학생의 어떤 케어를 해주시는 곳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 과제 기간을 익스텐션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은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세계 각국 친구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배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의 단일 문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뭐 다른 문화, 다른 언어들을 접할 기회가 정말 없었는데, 근데 뭐 영국은 워낙 다인종의 다문화에 또 전 세계에서 이제 영국 대학교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컬처들을 접하면서 또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컬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도와줘요. 뭐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컬처 트리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내 컬처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른 친구들의 컬처에 대해서 또 배우면서 서로 느끼는 뭐 그런 시간도 있었고, 아시아, 뭐 중동, 유럽, 남미 진짜 전 세계 국가에서 온 클래스메이트들이랑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경험들이 진짜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대학교의 나쁜 점은 개인적으로 아직 비싼 학비 빼고는 나쁜 점을 찾지 못했어요. 아직 되게 만족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경험하면서 그냥 힘들었던 걸 나눌게요. 나쁜 점 대신에 물론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 때문에 아무래도 영국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걔네는 일단 영어가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만큼 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걔네보다 한 2배는 더 해야 영어를 베이스로 우리의 어떤 의견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영국 교육은 눈에 보이는 결과라든지 스킬 그런 것들보다는 원리라든지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식 교육은 과정보다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국식 교육은 결과보다는 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걸쳐서 어떻게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국인들이 당연히 적응하기 힘든 구조죠.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억울했던 점은 출석이 이제 학점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영국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출석이나 팀 과제 전혀 안 하고도 이제 어사이먼트랑 논문만 되게 잘 써서 결국에 디스팅션 맞고 뭐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 경우 보면 되게
허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음악이라든지 연기 같은 좀 디테일한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공부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때그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I hope you guys enjoyed today's video. I hope this video is helpful for you guys who are looking forward to come to the UK for studying. I know it's just still scratching surface, but I hope now you guys have a little bit of concept of basic life in the UK as a university student. And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thumbs up. And if you haven't subscribed my channel yet, please click the subscribe on my channel. And hope to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